트래킹 기술이 인스턴트 트래킹이거든요. 인스턴트 트래킹이라고 하시면 저기 구글의 AR 코어나 애플의 AR 킷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인스턴트 트래킹, 비주얼 슬램이 좀 어떻게 다른지 이런 동작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순서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저희 AR SDK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 세상에는 AR SDK가 저희 말고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애플 거, 구글 거, 그 외에도 빅4야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 거와 한번 비교를 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스턴트 트래킹이라는 게 요즘 좀 핫해졌는데 인스턴트 트래킹이라는 기술과 또 많이들 들어보셨을 비주얼 슬램이라는 기술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안에 구동 방식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맥스트가 좀 작은 회사다 보니까 벤처고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저희 맥스트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0년도에 먼저 설립을 했고요. 지금 7년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7년 동안 이 AR 분야는 사실 배고팠어요. 흥망성쇠가 굉장히 있었는데 사실 흥이랑 성은 별로 없었어요. 망만 있었지. 근데 저희는 그 와중에서도 지금까지 꿋꿋이 살아남았고 지금 이제 국내에서 최고 기술력을 가진 회사로 지금 좀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고자 계속 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음에 SDK는 뭐 모르시겠지만 원래 2012년도에 1.0을 먼저 출시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이제 3D 그러니까 슬램을 탑재해서 2.0을 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올해 8월달에 중순쯤에 이제 3.0을 이제 출시를 하면서 3.0 때는 굉장히 많이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뭐 개발 도구, 이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도구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보강을 해서 3.0을 개발했고 이제 저희는 이런 SDK 이거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 자체 기술을 가지고 이제 AR 매뉴얼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업들과 콜래보레이션을 하면서 지금 솔루션 사업들을 이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SDK 3.0 한번 먼저 짧은 동영상으로 저희 SDK 3.0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샘플 앱이고요. 이거는 저희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셔서 지금도 충분히 테스트 가능합니다.
이번에 보신 바와 같이 이번에 3.0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이 3.0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현실 세계에다가 이제 쉽게 컨텐츠를 배치를 하시고 살펴볼 수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개발하실 수 있고요. 이제 저희 3.0의 주요 특징을 좀 살펴보면 크게 5가지 트래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이미지 트래커라고 해서 우리 팜플렛 같은 거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트래킹 기능. 그 다음 인스턴트 트래커라고 해서 바로 그냥 내 눈앞에 뭐 따로 준비 없이 이 평면 위에다 띄우고 싶을 때 띄울 수 있는 인스턴트 트래킹 기능. 그다음 슬램이라고 해서 3차원 요 방 공간이나 뭐 이 테이블 환경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거기 원하는 위치에다 원하는 컨텐츠를 배치를 해서 이제 소비자에게 공급을 하고 나면 소비자들은 이제 그 컨텐츠 공급자가 배치한 곳에 그 컨텐츠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비주얼 슬램. 그래서 비주얼 슬램하고 오브젝트 트래커는 항상 페어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같이 어떻게 쓰실 수 있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QR 바코드 스캐너 기능을 해서 5개의 트래킹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가 한국 회사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이제 모든 샘플이나 이그젠플들이 다 한국어로 돼 있고 포럼이나 Q&A가 다 한국어로 가능하거든요. 물론 영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영어가 동시에 가이드되고 Q&A가 된다는 점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좀 편리한 점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 플랫폼을 서포트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도 저희 걸 활용하실 수 있고 애플 환경, 그 다음에 윈도우즈 환경,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유니티 환경을 서포트합니다. 유니티 환경을 통해서 코딩을 많이 안 하고도 드래그 앤 드랍으로 많은 부분 커버해서 앱을 만들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앱을 개발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또 앱을 개발하실 수 있도록 서포트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같이 준비하고 있는 게 타겟 매니저라고 해서 이미지를 이제 온라인에서 학습하는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타겟 매니저라든지 아까 슬램 같은 경우에는 맵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맵을 만들 수 있는 맵을 만드는 도구로서 앱을 제공합니다. 맵 매니저라는 앱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희 거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SDK를 선정할지 되게 고민스럽거든요. 그걸 쉽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이제 데모 앱을 제공하셔서 이걸로 먼저 한번 샘플 같은 걸 돌려보시면서 어떤 게 괜찮네, 나쁘네 이런 걸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미지 이제 아까 앞서 소개해드린 이 5가지 트래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자세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미지 트래커는 기존의 AR 분야에서 가장 많이 나온 형태죠. 뭐 픽토리아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고 보면 잡지나 포스터 이런 것들 평면 이런 이미지들을 인식을 해서 거기에 내가 원하는 컨텐츠들을 띄우는 이런 식의 AR이 그동안 제일 많이 나왔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3.0에서 이미지 트래커가 들어가 있고요. 이 이미지 트래커가 그냥 단순히 이미지 트래킹이 아니라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한 화면에 여러 개가 있을 때 그에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멀티 타겟 트래킹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제가 뭐 이케아 같은 제품을 여기다가 먼저 이 마커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거를 배치했다 치면 엄청 크기 때문에 가까이서는 잘 그 배치 같은 게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배치해보고 한참 뒤에 가서도 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익스텐디드 트래킹이라고 해서 아주 멀리 떨어져서도 그 컨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매거진 추적이라든지 박물관 가이드, 마케팅, 뭐 게임 쇼핑 이런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넣었던 인스턴트 트래킹은 ARKit이나 AR4의 기능들을 좀 떠올리시면 뭐 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인스턴트 트래커를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SDK를 이용해서 심플하게 그냥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본 건데, 이 캐릭터는 이제 저희가 문프의 절규에서 이제 영감을 얻어가지고 만든 캐릭터인데, 네. 그 혹시 스냅챗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스냅챗이라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캐릭터들을 바로 이제 집어넣고 같이 사진 찍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앱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앱의 느낌으로 빨빨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귀엽잖아요. 그런데 환경상에 바로 이 평면, 이메일 평면을 찾고 거기에다가 캐릭터를 바로 붙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앞으로 가건 뒤로 가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한 거고, 또 이게 바로 이제 이케아 같은 이제 가구 배치나 인테리어에도 접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끝났네요. 뭐 저 의자 말고 다른 게 더 어울리겠다 싶으면 바로 여기다가 이제 배치를 해볼 수 있는 이런 트래킹 기술을 이제 저희가 인스턴트 트래킹을 통해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슬램과 오브젝트 트래킹 기능인데요. 사실 슬램하고 오브젝트 트래킹은 이제 페어로 돌아다녀요. 어떻게 보면 슬램은 공간 학습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 공간이 있으면 이 방 공간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컨텐츠를 붙이기 위해서. 그렇게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학습된 데이터 위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현대자동차 매뉴얼, AR 매뉴얼을 했거든요. AR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이제 본네트를 열고 나면 그 엔진룸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예전에는 두꺼운 책이 있었잖아요. 그 두꺼운 책 가지고 살펴보자고 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을 거고, 이제 영미권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자가 수리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핸드폰을 비추고 나면 여기 워셔액 가는 곳이야, 어떻게 가는데 이게 이제 비주얼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럴 때 먼저 엔진룸을 학습을 해야 되고, 또 특정된 그 엔진룸, 그 워셔액 넣는 곳, 그곳에다가 컨텐츠를 붙여줘야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서포트할 수 있는 게 이제 비주얼 슬램과 오브젝트 트래킹 기술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짧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데모 앱에서 보는데, 그냥 제 책상을 이제 반짝반짝한 게 이제 공간을 학습을 하는 건데, 반짝반짝한 게 이제 특징점이에요. 그래서 도드라진 점 혹은 엣지들을 이제 찾아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거 학습하는 것도 재밌으시라고 좀 심미적으로 좀 예쁘게 만든다고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요 좌표 요게 이제 월드의 원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예쁘죠. 이제 이렇게 해서 공간을 학습한 겁니다. 그래서 맵을 저장을 하면 이제 저희가 그냥 심플하게 이 위치에다 이 컨텐츠를 붙이고, 이 위치에다 이 컨텐츠를 붙이고, 이런 걸 좀 테스트해 보시라고 앱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맵을 만들고 어느 위치에다가 어떤 컨텐츠를 붙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해놓으면 이제 실제로 나중에 사용자들은 이제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이 콘텐츠 만든 사람 거를. 이제 그럴 때 쓰는 게 지금 이제 오브젝트 트래커를 보시는데, 아까 학습한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 위치에다가 콘텐츠를 붙여서 일반 사용자들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비주얼 슬램은 어떻게 보면 콘텐츠 프로바이더가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브젝트 트래커는 그 콘텐츠 프로바이더가 한 거를 이제 컨슈머가 이제 받아서 자기 모바일 화면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이미지 트래커나 뭐 이런 SDK를 이용해서 어떻게 앱을 제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실제 사용하시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제일 쉽게 제작하실 수 있는 방법은 유니티를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저희는 이제 유니티 플러그인을
같이 제공하기 때문에 유니티를 활용해서 쉽게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자기가 게임이 엔진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안드로이드 혹은 iOS 그 버전의 SDK를 다운받아서 직접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조금 그런 것보다는 이런 컨텐츠를 바로바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붙여서 그렇게 만들고 싶다 할 때는 이제 유니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한번 동영상으로 제작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게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타겟 매니저에다가 내가 이제 학습하고 싶은, 인식하고 싶은 이미지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 블라스라는 이미지에다가 올리고 싶을 때는 얘를 업로드를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하시고 이제 다운로드를 하시면 이게 이제 학습된 데이터로 저희가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유니티 향으로 다운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유니티를 열고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SDK 기능들을 저기다가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하시고 이제 아까 학습한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이런 아까 이미지가 화면에 딱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내가 배치하고 싶은 컨텐츠를 로드를 하게 되면 서로 이제 안 맞잖아요. 이제 안 맞는 것들을 이제 유니티에서 좌표계 조절을 한다든지 스케일링 조절을 한다든지 트랜슬레이션 조절을 해서 이 위에다가 이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잘 배치되는지 살펴보고 바로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는 걸 합성한 거를 PC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이거를 앱으로 빌드를 하시면 앱으로 빌드하면 이제 바로 핸드폰 통해서 iOS든 안드로이드든 저 컨텐츠들을 실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슬랭과 오브젝트 트래커를 어떻게 앱으로 제작하는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먼저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핸드폰으로 앱으로 제공하는 맵 매니저를 통해서 맵을 먼저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슬랭 기능을 통해서 이제 환경을 좀 잡소리가 많이 들어가요. 네. 환경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장을 하고 이 만든 맵을 이제 다운받아야 되거든요. 다운받을 때는 이제 메일 기능을 쓰면 이제 메일로 저한테 보내면 됩니다. 자기 자신한테 받으면 이제 PC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맵 데이터를. 그리고 맵 데이터를 지금 로드한 장면입니다. 아까 그 학습한. 그래서 그 와중에 보면 여러 개의 키프레임이라는 중간중간 중요한 프레임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것들을 만드는 화면이고요. 그것들을 이제 내가 제일 합성하기 좋은 장면에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를 불러옵니다. 컨텐츠 또 스케일링이 안 맞고 좌표계가 안 맞잖아요. 유니티 툴을 통해서 스케일링과 좌표계를 조절을 해서 이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플레이를 하게 되면 바로 아까 학습한 환경에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인스턴트 트래킹은 조금 제가 따로 동영상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더 심플합니다. 인스턴트 트래킹은 뭘 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그냥 원점에다가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배치하고 저희 인스턴트 트래커 플레이를 누르면 바로 그냥 이메일 환경에다가 배치가 바로 됩니다. 이제 아까 슬랭 같은 경우나 이미지 같은 경우는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투 스텝을 거치는 거고요. 인스턴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인스턴트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원하는 위치에다가 바로 배치가 됩니다. 뭐 원점을 기준으로 콘텐츠 배치하고 빌드하면 이런 식으로 보인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추적 성능이 이제 2.0에서 3.0으로 넘으면서 이제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수의 이제
SDK들하고 비교해도 이제 좀 예전에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세계 시장에 내놔도 이제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이제 성능을 확보를 해요. 그래서 요즘 좀 잘 나가는 엔진이 쿠단이라는 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단이라는 엔진하고 한번 성능 비교를 좀 극한 상황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갖고 어느 정도 이제 좌측은 쿠단이고 오른쪽은 이제 넥스트인데요.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 사실 이미지 트래킹만 보면 이 SDK 세계는 어느 정도 이 엔진 레벨이 어느 정도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요게 성능이 안 좋으면 슬램도 성능이 안 좋고요. 인스턴트도 성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는 이렇게 막 심하게 휘는 경우, 뭐 왜곡시키는 경우 뭐 사실 이렇게 쓰실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성능이 괜찮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한 영상이고요. 뭐 빠르게 흔들다든지 이제 빠르게 흔들 때는 쿠단도 강합니다. 저희 것도 물론 강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 예. 아 예, 저 앞에 먼저. 네. 그 인스턴트 트래킹 원리가 지금 예. 그 피탐이나 아니면 지금 비주얼 트래킹처럼 그 네. 평면을 인식해가지고 예. 거기다가 풀어주는 게 아니고 예. 핸드폰에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풀어주는 자이로 센서도 이용하고요. 네. 그러니까 VIO 엔진 기술을 이용했는데 이제 비주얼 이너셜 오도메트리 기술을 이용을 했거든요. 그 제일 밑바닥에 그 이너셜은 관성 센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센서 기술로 몇 도 틀어졌는지 그걸 이제 해서 초기 포즈를 잡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거의 슬램과 유사합니다. 거의 슬램과 유사하게 트래핑합니다. 주민 중앙 이제 안 되는데 안 되면 예 그런 거는 이제 피처를 실시간으로 매핑하고 추적하고 슬램 기술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자이로 기술 그것들을 섞어가지고 저희가 구현한 거고 그거는 조금 한 3PT 정도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학습 같은 거를 예? 딥러닝이요? 아, 그러니까 질문이 저희가 학습할 때 딥러닝 기술을 썼느냐? 딥러닝까지는 안 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는 환경이거든요. 모바일 순수 모바일에서만 도는 거지. 서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안에서는 지금 딥러닝 기술을 쓰지 않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클라우드 레코니션을 저희가 9월 중 출시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클라우드 레코니션은 이제 모바일에서는 한 100장 언더까지만 이제 인식이 가능하거든요. 더 많은 이미지를 인식하려면 서버를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서버 갔다 오는 걸 이제 클라우드 레코니션이라는 이름으로 붙였는데 클라우드 레코니션은 그 말씀하신 딥러닝 기술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그거는 이제 9월 중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 한번 비교를 나름대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주관적으로 잡았으면 좀 불공평하고 언페어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떤 분이 뭐 세계 탑10 트래킹 엔진 SDK 비교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여러 항목에 걸쳐서 이제 그때 그 항목을 많이 참조를 해서 나열을 한 거고요. 절대 주관적이진 않고요. 먼저 이제 옆에 이제 비교 항목으로 보면 이미지 트래킹, 뭐 익스텐드 트래킹이 되냐, 멀티 타겟 트래킹이 되냐, 아니 인스턴트 트래킹, 비주얼 슬램이 되냐, 오브젝트 트래킹이 되냐, 클라우드 레코니션이 되냐 이런 항목들을 이제 기술 텀들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뷰포리아 이제 제일 강자죠. 그다음 위키튜드라는 또 엄청난 강자. 그다음 쿠단. 그다음에 ARP, AR4랑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거는 이번에 3.0을 내놓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대부분의 환경을 다 추적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동그라미로 표시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뷰포리아도 거의 다 서포트합니다. 이제 비주얼 슬램 같은 경우는 스마트 트레인이라는 이런 컨셉을 통해서 비슷하게 구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키튜드도 이제 서포트하고 있고, 푸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램은 이제 한다고는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SDK화 돼서 이제 출시는 안 돼 있고요. 그래서 X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가 이제 성능 어마어마한 ARKit이나 AR 코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AR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인스턴트 트래킹만 서포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습해서 어디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배치하고 싶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지금 ARKit이나 AR 코어는. 그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왼쪽에 있는 엔진들을 이제 좀 고려하셔야 될 거고, 이제 저희 가격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냥 쓰실 때, 뭐 넌프라핏으로 쓰실 때라든지 교육용 이럴 때는 이제 프리로 이제 교육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넌프라핏일 경우에 이제 프리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앱 출시할 때 이럴 때 이제 499불,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가 포함돼서 1년에 이제 600불 들인데 다른 것들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력한 성능 대비 저렴한 가격,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 이걸 이번에 슬로건으로 내세웠고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혹시 AR SDK를 쓰실 때 한번 고려를 충분히 해볼 만한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제일 핫한 이슈가 이 분야에서는 ARKit과 AR 코어일 텐데요. 이걸로 만들 수 없는 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 몇 가지 뽑아보면 이게 저희가 만든 현대자동차 이제 AR 매뉴얼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뭐 냉각수 위치 포지셔닝 해줘야 되고 엔진 오일 점검하는 이런 것들은 ARKit과 AR 코어로 할 수가 없습니다. ARKit과 AR 코어는 그냥 임의 환경을 학습을 하고 거기다 바로 콘텐츠를 올리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정밀하게 어느 위치는 뭐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뉴얼이나 가이드, 스마트 팩토리에는 좀 쓸 수가 아직은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 학습 같은 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매거진이나 포스터를 인식하면서 추적하는 경우에는 힘들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스턴트 트래킹과 비주얼 슬램을 이번에 내놓으면서 쓰실 때 되게 혼동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인스턴트를 써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비주얼 슬램을 써야 될지, 그래서 조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트래킹은 그냥 즉흥적인 상황에서 바로 증강, 그냥 바로 이 환경에다 내가 뭔가를 뿌리고 싶다. 그러니까 인테리어나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가 좀 많이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비주얼 슬램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학습을 하고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컨텐츠를 올리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비주얼 슬램에다가 오브젝트 트래킹 기능을 붙여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트래킹은 시작하자마자 바로 증강이 가능하죠. 아까 전에 제가 버튼 누르자마자 바로 컨텐츠가 배치가 됐잖아요. 비주얼 슬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쪽 분야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테레오 초기화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폰을 들고 한 발짝 왼쪽으로 걷거나 아니면 뒤로 걸어서 스테레오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그때부터 맵을 만들고 맵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증강이 가능하고요. 조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관성 센서, 이 관성 센서가 아까 말씀하셨던 자이로 센서가 이제 관성 센서인데요. 자이로 센서를 통해서 지금 몇 도 기울어진 곳에 평면이 있구나, 이걸 찾아내고 그 평면 위에 바로 증강하는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오브젝트나 주변 환경을 이제 학습하고 위에다 가상 오브젝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인스턴트 트래킹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확한 기술명은 아니에요. 사용자들한테 보여지기에 바로 인스턴트 되고 트래킹이 되기 때문에 인스턴트 트래킹이라고 하지, 정확한 이제 주연한 기술 명칭은 비주얼 이너셜 오도메트리라고 해서 이번에 애플 ARKit도 비주얼 이너셜 오도메트리라고 써놨는데, 예, 그래서 비주얼 오도메트리는 슬램하고 거의 유사한 기술인데 슬램은 앱을 만드는 거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주얼 오도메트리는 그 맵 만드는 기술이 조금 빠져 있어요. 그 되게 템포러리하게 맵을 만들었다가 날렸다, 맵을 만들었다 날렸다 하는 그런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주얼 오도메트리인데 그 관성 센서까지 붙였기 때문에 이너셜 오도메트리라는 기술이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기술 텀이랑 실제 텀이 같습니다.
인스턴트 트래킹 동작 방식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렇게 4단계에 거쳐서 동작을 합니다. 먼저 초기 자세를 찾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초기 자세는 관성 센서 자이로를 기반을 해서 초기 평면을 검출하고 최초의 자세를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트래킹 단계인데요. 이제 이미지에서 특징점들을 뽑아가지고 그 특징점들을 이제 매칭하면서 실시간으로 카메라 자색을 추적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스턴트 하다 보니까 이제 막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공간들이 막 나타난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피처들을 찾아가지고 그것들 빨리 3차원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 피처들을. 그런 거를 이제 매핑 단계라고 불렀고요. 그 매핑 하다 보면 이제 맵이 자꾸 사람이 움직이다 보면 추적이 약간 오차가 쌓이고 이러다 보면 맵이 왜곡이 돼요. 그런 맵 왜곡된 거를 모니터링 하면서 자꾸 고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1번을 했다가 2번, 3번, 4번 갔다가 다시 2번, 3, 4, 2, 3, 4를 계속 반복을 하는 기술이 저희가 구현한 인스턴트 트래킹이고요. 조금 기술적으로 조금 한 레벨 더 들어가 보면 지금 최초 시점에 보시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완전한 평면은 아니에요. 평면이 아니라 뒤에 보면 카메라 보면 제가 여기를 찍으면 저 뒤에 스탠드도 분명히 보이거든요. 쟤는 평면 아니거든요. 근데 추적할 때는 제가 평면이면 얘가 평면인지 제가 평면인지 알 길이 없어요. 최초에는. 일단은 여기 나온 점들이 다 바닥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자이로를 통해서 다 바닥에 있다고 가정하고 이 면에 있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콘텐츠를 배치하고 추적을 시작을 해요. 근데 보시면 이 점들은 원래는 여기서 나온 점들이에요. 여기 있는 점들이 아니라. 왜냐면 여기 물체를 올려놓으면 요 카메라에서는 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 점들이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여기 있다고 하니까 정확한 인식, 추적이 좀 힘들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못 추적한 것들을 계속 디텍팅 하면서 실제 이 점이 어디냐를 알려주면서 매핑을 해나가야 돼요. 그 과정이 카메라가 가만히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카메라를 들고 이동을 하다 보면 이 점들 위치가 바닥에 있을 때 추적할 수 있는, 도저히 추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피폴라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에피폴라 라인에서 계속 설치하다 보면 한 이쯤 왔겠다라는 거를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삼각 측량을 하게 되면 이제 비로소 이 점이 바닥이 아닌 요 점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강건한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한번 실제로 저희 엔진이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공개를 해드리면 조금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카메라에 들어온 이미지고 인스턴트 트래킹 해서 바로 이제 평면을 찾은 다음에 콘텐츠를 뿌린 거고요. 요거는 뭐냐 그 얼마나 지금 피처 추적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제일 최근에 찾은 키프레임에서 새롭게 탐색한 특징점들이에요. 이 새롭게 탐색한 특징점들은 제가 일단 바닥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실제로 바닥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럼 바닥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들은 뭘 한 거냐면 에피폴라 설치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네 위치가 어디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처음에 요 빨간 포인트들이, 빨간 라인들이 뭘 의미하냐면 얘네들의 불확실성들을 표현한 거예요. 처음에 바닥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불확실한 거죠. 그러다가 움직이면서 얘를 점점 매칭을 해보고 삼각 측량을 해보면서 불확실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가 불확실성이 정말로 내가 추적할 수 있을 만큼 줄어들었다 생각하면 이제 3.5 포인트로 놓고 안정적으로 추적합니다. 그걸 한번 동영상으로 플레이 보면 처음에는 했다가 점점 불확실성이 줄어가지고 매핑이 됐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새롭게 탐색한 영역들이 점들이 점점 줄어들고 저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바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데 지금 매핑이 옆 사이드로 본 뷰거든요. 이런 데 지금 매핑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한번 이렇게 매핑하고 나는데 새로운 영역들이 안 나타나면 이제 새로 추가는 안 됩니다.
기존 거 가지고 계속 추적을 하죠. 그러다가 또 새로운 데 보면 이런 과정들을 또 반복을 하고요. 이런 게 이제 저희 인스턴트 트래커의 내부 동작 방식이고요. 그리고 뭐 많이 안 다를 겁니다. 다른 뭐 그런 알고리즘. 이제 저희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 이제 이런 것들을 다운받고 뭐 학습을 하는 사이트는 이제 developer.max.com에서 이제 이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자세한 가이드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데모 앱은 이제 구글 애플 앱스토어에서 저 앱을 이제 다운받으셔서 바로 성능 같은 것들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같이 이제 요즘 개발한 앱 중에 이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거는 비바라는 것과 AR 매뉴얼인데요. 비바는 이제 리모트 영상 통화를 통해서 원격에 있는 전문가가 그 현장에 있는 회피를 이제 돕는 그런 것들인데, 산업 현장에서 이제 본사에 있는 사람들은 좀 인건비들이 비쌀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출장 가기도 힘든 환경들이 많잖아요. 해외 출장이라든지. 그럼 원격지에서 만약 로고 팔 같은 게 부러졌다 그러면 현장에서 비추면 원격에서 이 부품을 빼시고요, 뭐 이 부품 더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AR 추적으로 이제 구현하는 비바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AR 현대차랑 같이 AR 매뉴얼, 기존의 이제 두꺼운 매뉴얼 대신에 이제 앱으로서 대체를 하는데, 증강현실 엔진룸 해서 이제 어떤 부품을 뽑고 빼는 거를 이제 핸드폰을 비춰서 바로바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앱을 개발했습니다. 앱이라기보다 서비스죠. 네,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리아 VR 페스티벌 2019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